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숙제 부분은요, 제가 별도로 PPT를 해드리려고 PPT를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숙제 했는 부분은 제가 PPT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따로 설명을 하고 제가 따로 다시 올려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숙제 내면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기존에 냈던 숙제들이 보면 다들 시험 문제에 응용돼서 나오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따로 찾아보기가 굉장히 좀 귀찮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때 그때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숙제를 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지금 보면 10%도 참여를 안 하셨는데 매해마다 대부분 반 이상은 참여를 하셨는데요. 너무 저조하셔가지고 제가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든 여러분들 시험에 도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귀찮으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 그때 보시든지 하시고요. 되도록이면 찾아보고 숙제를 해보시면 기억에 더 잘 남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응용돼서 나와도 쉽게 잘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하라고 시키는 부분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로 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 우리가 화장품의 사후 관리 기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CGMP 제32조에 지금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식약 차장님께서는요. 3년에 1회 이상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어떤 내용을 체크하느냐 하면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실시 상황 평가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만약에 내가 책임 판매업 신고를 만약에 했다면 내년 되면 식약처에서 이런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그 문서가 날아와요. 그러면 그 문서의 내용에 보면 화장품 기존에 만들었던 그러한 그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제품 표준서라든지 시험 성적서 그리고 그 제조 기록서 그리고 그 제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 시설 같은 거 이런 것도 관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면은 뭐 직원들 교육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관리했는 거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 CGMP에 나오는 그러한 서류들을 전체 다 달라고 요청이 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존에 했던 제품 중에서 한 가지만 뽑아서 그 제품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만 다 보내달라고 오거든요. 그때 보면 그 문서를 미리 안 만들어 놨다가 당황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는 지금 3년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올해 만약에 우리가 허가를 받았다면 내년 돼 가지고 첫 평가를 실시해요. 첫 평가를 실시하고 그 다음부터는 3년마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조업체나 책판업체를 만약에 뭐 운영하실 거다 이러면은 서류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놔야 되고요. 그리고 작성도 굉장히 잘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우수하게 잘 만들겠냐, 못 만들겠냐, 또는 이러한 CGMP 기준에 맞춰서 이러한 서류들을 계속 지켜왔는지 어떤지 그러한 것들을 다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문서가 없으면 이러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때 보면 새로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서 뭐 일주일 뒤까지 다시 제출하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시정 명령이 내려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요. 시정하도록 지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시정하도록 지시를 하고 또는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적합업소 판정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취소는 거의가 이제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문서가 거의 없거나 화장품을 누가 봐도 만든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정이 되면 그럴 때 취소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이러한 그 평가는 한번 처음 실시할 때는 거의 가르쳐 준다는 개념으로 그 사람들이 실시를 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대부분 굉장히 많이 쫄아가지고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막 이렇게 뭐 그 당황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식약처에서 오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친절해요. 그분들이 뭐 사실 뭐 불친절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오시면은 이러한 부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문서를 잘못 썼는 문서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형태로 하라라고 시키고요. 그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해서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너무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하면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시킬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만 조금 못했다든지 그 사람들이 그런 거를 좀 체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 거 체크해서 시정하도록 자기들이 이제 보고서를 내야 되니까 그러한 형태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시정하도록 지시한다, 고치도록,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요런 게 주 목적으로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든 3년에 한 번씩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대부분 시정 지시를 내리거나 또는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냥 이 정도로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3번에 보시면 식약처장님께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 및 품질 관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소에 대하여 수시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운영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즉 3번에서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래 법에서 지정해 놓은 거는 3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누가 신고를 한다든지 또는 화장품에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이럴 때는 이 회사가 진짜로 이 CGMP에 맞춰서 화장품을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기간과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 그냥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에서 지금 사후관리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책판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품질관리 기준에 대해서 잘 지키도록 우리가 그러한 업무를 또 책판 관리자한테 시켜가지고 실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모든 법령은 처음에 나오면 우리가 항상 정의라는 부분이 항상 나오죠. 몇 페이지 하냐고요? 지금 올해 22년도 책 기준으로 하면 59페이지입니다. 자, 제 교재가 아니고 다른 교재 하시는 분들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찾아서 펴놓으십시오. CGMP 나오는 부분에 화장품의 사후관리 부분이에요. 자, 품질관리 기준을 보시면은요, 시행규칙 제7조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품질관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시장 출하란 무엇인가 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주관식에 굉장히 잘 나오는 단골 손님이라고 할 수 있죠. 기존에는 이 품질관리와 시장 출하가 출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5, 6회에서는 출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품질 관리에서 보시면은요, 자, 화장품의 책임 판매 시 필요한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화장품 제조업자 및 제조에 관련된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것도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품질의 관리에 필요한 이러한 업무들을 토탈 다 포함해서 우리는 품질 관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라고 하는 것은 객관식 내지는 품질 관리를 잘못 설명한 것, 뭐 이런 형태로도 나올 수가 있겠죠. 내지는 어떠한 용어에 대해서 이런 게 오지선다에서 하나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는 뭐 제조업자를 관리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뭐 이런 형태로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이 부분을 주의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시장 출하는 굉장히 시험 출제가 많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기존에도 출하나 시장 출하 비슷한 것들도 몇 번 나오기는 했었는데요. 주관식으로는 출제가 안 됐었어요. 그러면 시장 출하와 출하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시장 출하란 자, 여기서 시장이 뭐냐면 소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소비자한테 출하한다. 시장에 출하한다. 그러면 소비자한테 직접 파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제조업자가 아니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화장품은 항상 여러분들이 뒷면에 보시면 제조업자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제조업자는 돈만 받으면 만들어주는 일명 뭐 공순위, 공돌이에 해당된다.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실제로 화장품의 주인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주인인 책임 판매업자가 이 화장품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관리와 업무는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가 배우는 이 화장품 법에서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 것들, 거의 90%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품의 주인이 소비자한테 파는 거지, 그 제조업자가 소비자한테 파는 건 아니겠죠. 제조업자는 항상 이 화장품 주인인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한테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출하는 뭐냐 하면 제조업자가 바깥으로 주내는 게 아니고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판매하기 위해서 출하하는 것을 우리는 시장 출하라고 하고요. 만약에 제조업자가 출하하기 위해서 공장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것은 우리는 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했는 부분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만 단어를 꼬아 놓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러면 정독을 한번 해보면요. 자, 시장 출하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그 제조 등을 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의 판매를 위해 출하하는 것. 자, 이렇게 하면은 또 헷갈리는 게 또 이 제조라는 말이 들어가서 또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화장품이라고 하는 거는 만들든지 수입을 하든지 또는 우리가 뭐예요? 그 화장품 법에 대한 그 정의에 보면은 제조를 하거나 수입을 하거나 또는 팔거나 판매하거나 또는 수출하거나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화장품을 만들든지 아니면 수입을 했든지 어떻든 화장품 주인인 책임 판매업자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장으로 출하하는 것, 판매를 하기 위해서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그게 바로 시장 출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제조는 제조업자가 제조를 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든 책임 판매업자가 화장품을 만들려고 하면 공장에 맡기든 어떻게 하든 제조는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화장품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시장 출하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때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정의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꼼꼼하게 글자 한 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이렇게 외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만들던 수입을 했던 어떻든 그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출하하는 것을 우리는 시장 출하라고 하고, 제조업자가 제조소 바깥으로 출하를 하는 것을 우리는 출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억을 하세요. 자, 품질관리 업무에 관련된 조직 및 인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책임 판매 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 인력을 충분히 갖추어야만 합니다. 즉, 우리가 화장품의 품질관리 업무는 제조업소에서 실시할 수도 있지만 제조업소의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품질관리는 항상 책임 판매업자의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판매업자는 반드시 이것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책임 판매 관리자를 두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책임 판매 관리자는 혼자서 그 품질 관리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밑에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갖추어 줘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3년마다 한 번씩 그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직원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교육 계획서 이런 것들도 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임 판매 관리자가 하부에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실행을 하기 위해서 그 1년 동안에 그 교육하는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서 실시를 했는지를 그러한 것들도 확인을 합니다. 자, 3번 품질관리 업무의 절차에 관한 문서 및 기록 등. 자, 1번 보시면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를 작성, 보관해야지만 합니다. 물론 직접 작성하는 것은 우리가 책임 판매 관리자가 실시를 하지만 이러한 업무 자체는 해야 될 업무는 어떻든 사장님이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제조업자가 아니고 책판업자 회사에서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적정한 제조 관리 및 품질 관리 확보에 관한 절차, 그리고 품질 등에 관한 정보 및 품질 불량 등의 처리 절차,
이거는 우리가 폐기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겠죠. 자, 해수 처리 절차, 해수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실시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육 훈련에 관한 절차, 이거는 이제 직원들을 우리가 교육하고 훈련에 관련된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직원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게 이러한 품질 관리 업무 절차서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면 이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화장품의 품질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연구소에서 그 화장품의 뭐 안전 관리나 안전성 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뭐 우리가 뭐 시험 테스트 뭐 이런 것들도 실시를 하겠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이 화장품을 유통하면서 뭐 발생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화장품을 처음 만들 때부터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뭐 그러한 다양한 내용들이 많겠죠. 근데 어떻든 이러한 화장품 품질 관리에 관련돼 있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만약에 바뀐다고 했을 때 기존 직원이 아닌 새로 들어왔는 직원들도 그러한 것들을 할 수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CGMP에서 보면은 직원을 항상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절차의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책임 판매 관리자도 직원을 교육하고 훈련해서 이러한 품질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직원도 똑같이 그 절차서에 맞춰서 어떠한 내용을 먼저 배우고 어떠한 식으로 그러한 것들을 습득해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 업무에는 교육훈련 절차가 들어있다라는 거 주의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 다른 거 아니오죠? 이럴 때는 그냥 직원들을 잘 교육시켜서 품질관리를 잘 하도록 시켜야 된다. 그냥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서 및 기록의 관리 절차, 이거는 뭐 필수로 모든 거에 다 들어가죠. 화장품은 보면 뭐 측량부터 시작해서 제조까지 뭐 포장하는 것까지 항상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뭐 해수를 할 때도 기록해야 되고, 뭐 화장품 발랐다가 얼굴 뒤집어졌다고 손님께서 전화 와도 기록을 해야 되고, 모든 내용들은 다 기록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B협에 보시면 시장 출하에 관한 기록 절차. 자, 시장 출하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를 왜 기록하도록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1월 달에 우리가 수분크림을 만들어서 만약에 팔았어요. 만약에 1000개를 팔았어요. 그 다음에 2월 달에도 똑같은 수분크림을 또 1000개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근데 시장에 출하할 때 보면 제조소는 사실 책판업자한테 한꺼번에 줘버리니까 이러한 시장 출하가 되게 간단하겠죠. A라는 업자한테 1000개를 줬어.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 나오는 책임 판매업자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사는 김씨 아저씨한테 100개를 보내고, 부산에 사는 이씨 아저씨한테 100개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시장을 도매로 보낸 뒤에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팔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우리가 만약에 화장품에 문제가 발생해서 위해장품으로 판명이 나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1월 달에 만든 화장품이 내가 누구누구한테 팔았는지, 2월 달에 만든 화장품이 내가 누구누구한테 팔았는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기록이 남아 있다면 굉장히 빠르게 해수를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소비자한테 바로 팔았으면 소비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가지고 있을 거고, 내가 만약에 도매로 어디에다가 납품을 했다면 그러한 것들이 도매업자 리스트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장 출하에 관한 기록 절차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온라인에 판매하는 것들은 별도로 적지는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다 그 기록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오프라인에서 판매했을 때에 우리가 이러한 시장 출하 기록서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옷은 그 밖에 등등등. 자, 2번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지만 합니다. 화장품 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적정하고 원활하게 제조한 것임을 확인하고 기록할 것. 자, 이런 말을 구질구질하게 적어 놓는 이유가 뭐냐면, 제조업자가 똑바로 잘 못 만들었다 할지라도 책임 판매업자 네가 책임져라, 이 뜻인 거예요. 뭐 둘이 짖듣고 싸우든 말든 법적으로 하든 말든 그건 나는 모르겠고, 만약에 화장품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책임 판매업자 네한테
문제를 물을 것이다. 그리고 벌금이고 뭐고 다 니한테 두들길 거니까 네가 알아서 화장품 제조업자에 관련돼서는 네가 다 관리를 해라라는 뜻에서 기억에서 한 번 더 강조해 놨죠. 자, 니은. 제품의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얻었을 때에 해당 정보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밝히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고 기록을 해야만 됩니다. 자, 니은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위해 화장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화장품 바르고 얼굴 뒤집어졌다고 전화가 오게 되면 우리가 그 내용에 관련돼서 내 화장품 때문에 디비지든 어떻든 소비자가 피부가 더러워서 디비저든 무조건 다 기록을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뉴스라든지 또는 해외에서 뜨는 그러한 정보들도 모니터링하는 게 우리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도 책판업자가 다 모니터링을 하고 그러한 것들도 다 적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법령으로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책판업자들은 항상 모니터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뭐예요? 얼마 전에 나왔던 하와이의 그 자외선 차단 제품 중에서 우리가 그 뭐 산호를 죽인다는 뭐 성분이 있었죠. 그죠? 벤조펜은 뭐 3이었나요? 5가 아니고 3이었죠? 우리가 그 3번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걸 넣어서 자외선 차단제를 만약에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하와이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보통 판매하는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캐치를 하지 않고 제품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은 폐기 처분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내가 팔기 위해서 그 나라를 공략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그 나라에 있는 법령들도 우선적으로 다 알아보고 제품을 만들고 그런 형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2번에서 지금 니은에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도 그러한 내용들도 다 통합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백 크림 같은 경우에 보면 알부틴이 뭐예요? 요즘은 제가 단어를 자꾸 까먹습니다. 우리가 제약 성분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어떻든 그 알부틴이 저희가 변형을 하죠. 저희가 쓰면 안 되는 성분 중에서 그 이름이 뭐죠?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나시는 분 좀 적어주세요. 히읗으로 시작하지 싶은데 하이드로키논요. 죄송합니다. 그 알부틴이 우리가 그 하이드로키논으로 다시 이렇게 변하는 좀 불안정한 그런 게 조금 많아가지고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가 알부틴을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식약처에서 게시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건 바로 그 책판업자들이 모니터링을 한 거죠. 근데 보니까 해외에 수출을 했는데 알부틴이 하이드로키논으로 다시 바뀌어서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다 반품 조치가 들어왔다는 사례가 있대라는 거를 그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보고 적어 놓는 거죠. 그럼 알부틴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기존에 알부틴이 들어간 제품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검사를 하는 거예요. 하이드로키논으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러한 것들을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염려되니까 언제부턴가 갑자기 알부틴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부틴을 구매할 때도 보면 그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많이 좀 알아보는 편이에요. 이 알부틴이 다시 환원되는 게 아닌지 그러한 것들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가 책판업자들이 알아야 되는 의무라고 할 수가 있죠. 나는 솔직히 하이드로키논을 안 넣고 알부틴을 넣었는데 지 마음대로 하이드로키논으로 바뀌었다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책판업자의 잘못으로 우리는 판명을 합니다. 자, 디귿에 보시면 책임 판매한 제품의 품질이 불량하거나 품질이 불량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수 등 신속한 조치를 하고 기록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제품을 회수할 때도요, 회수를 했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도 반드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 출하에 관하여 기록할 것. 어디에다 팔았는지 알아야지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소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자, 제조 번호별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한 후, 즉 1월 달에 만든 뭐 촉촉 헤어 크림과 2월 달에 만든 촉촉 헤어 크림은 만든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이라도 우리가 제조 번호가 다릅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여러분들이 밑바닥에 보시면은 제조 번호와 사용 기한이 틀리죠. 근데 이러한 제조 번호별로 우리는 항상 품질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만든 제품이 있고요. 그 가마 기준으로 하죠, 대부분. 가마를 한번 돌렸는데 아침에 돌려갖고 만든 제품이 있고 오후에 만약에 그 가마를 돌려서 만든 제품이 있다 이러면은 제조 번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만든 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001번이라면 오후에 만든 거는 002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조 번호는 우리가 만들 때마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제조 번호별로 따로따로 품질 검사를 다 실시를 합니다. 왜? 만약에 내가 그 제품 표준서에 적혀 있는 pH나 점도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도 있고요. 어떤 실수를 해서 미생물이 발생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검사들은 다 별도로 실시를 하지 말라라고 해도 제조업자들은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품질 관리를 실시하는 것은 항상 책임 판매업자가 제조업자를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제조업자한테 잔소리를 해서 하라라고 시켜라 라고 법령은 제정되어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제조업자가 알아서 하고 있죠. 그래서 즉 법령에는 계속 책임 판매업자가 해라라고 적혀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항상 보면 헷갈릴 거예요. 이건 제조업자가 해야 될 일인데 왜 자꾸 책판업자가 하라고 하지? 그런 것들은 볼 때마다 문제 생기면 책판업자한테 뒤집어 씌우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판업자가 무조건 모든 관리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책임 판매 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품질 관리 업무 절차서 원본을 보관하고 그 외의 장소에는 원본과 대조를 마친 사본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책임 판매 관리자가 품질 관리 업무 절차서 원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 판매 관리자가 그 서류의 절차서를 작성하고 수정하고 배포하고 이러한 것들을 책임 판매 관리자가 한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품질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총지휘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정을 하고 만들고 만약에 뭐 모니터링 하다가 어떠한 것들을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법령이 바뀐 게 있다 이러면은 이러한 절차서를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꾸면은 또 바꿔가지고 각 부서별로 복사본을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포도 책임 판매 관리자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원본과 대조를 마친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다른 장소는 즉 혼자만 원본 보관하고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각 부서별로 바뀐 법령도 알아야 되고 바뀐 품질 관리에 관련된 그러한 업무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본들 각 부서에 배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러한 업무 절차서에 보면 배포를 어디에다 했는지까지 꼼꼼하게 적어 놓습니다. 누가? 문서 기신인 책임 판매 관리자가 적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책임 판매 관리자의 업무. 자, 책임 판매 관리자의 업무는요, 판매업자인 사장님께서 시키는 일은 무조건 다 해야 되죠. 즉, 지금까지 배운 책임 판매업자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은 사장님은 월급을 주고 입 한마디만 띄면은 책판 관리자가 모든 일을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요. 어떻든 법적으로는 우리가 무슨 일이 터지면 책판업자인 사장님한테 벌금을 때리고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지만 회사 내부 안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사장님께서는 책판 관리자한테 그러한 일들을 다 하도록 총괄을 주고 있습니다. 자, 품질 관리 업무를 총괄할 것이라고 첫 번째 되어 있고요. 그래서 책임 판매 관리자의 업무는 우리가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아마 기존에 한번 출제되고 그 다음에 퐁당퐁당 2번 빠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래서 책임 판매 관리자의 업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객관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겠죠. 품질 관리 업무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것. 품질 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책판업자한테 문서로 보고할 것. 자, 모든 업무는요, 말로 하면은 그것을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문서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품질 관리 업무 시 필요한 필요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둘 다 사장님이죠. 공장 사장님, 그리고 책판 사장님, 그 밖에 관계자에게 문서로 연락하거나 지시를 할 것. 솔직히 뭐 여기는 지시라고 되어 있지만 감히 직원인 책판 관리자가 사장님한테 지시를 할 수는 없겠죠. 건의를 하겠죠. 네, 법령 참 웃깁니다. 지시를 한대요. 자, 품질 관리에 관한 기록 및 화장품 제조업자의 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해당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지만 됩니다. 자, 요거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외워야 되겠죠. 자, 해수 처리. 우리가 화장품을 해수하는 거는 화장품 위에 화장품으로 판명 났을 때 해수를 하고요. 이번 시험에는 아마 이 해수 부분이 우리가 새로 업그레이드 되는 게 식품 모양으로 되는 화장품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죠, 그죠? 그 식품 모양으로 되는 화장품도 해수를 하는 걸로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객관식에 그 문제가 하나 추가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대부분 법령이 바뀌면 그 해에 바로바로 출제가 되더라고요. 대부분. 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품질 관리 업무 절차에 따라 책임 판매 관리자에게 다음과 같이 해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해수한 화장품은 구분하여 일정 기간 보관 후 폐기 등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하고요. 해수 내용을 적은 기록을 작성하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문서로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내용은 보시고요. 우리가 해수에 관련된 거는 이해 화장품에서 더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위해 화장품 코너에서 더 많이 골치 아프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훈련에 관련된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죠.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품질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품질 관리를 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항상 1년 동안 교육 훈련할 그러한 내용들을 미리 계획서를 연초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2번 보시면 책임 판매 관리자 외에 사람이 교육, 훈련 업무를 실시하는 경우는 교육, 훈련 실시 상황을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한테 문서로 보관해야 합니다. 문서로 왜 보고해야 될까요? 자, 지금 2번에서 하는 얘기는 뭔 말이냐면 이런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훈련하는 것도 계획을 책판 관리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뜻이에요. 일인데 내부에서 교육을 훈련시켜도 된다라는 게 1번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2번은 뭔 말이냐면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해도 된다 이 뜻이에요. 즉 마지막에 책판업자 즉 사장님한테 문서로 보고를 해라. 왜 문서로 보고해야 될까요? 이거 문서 보고 안 하면 쫓겨나죠, 그죠? 왜? 외부 강사를 데리고 왔으면 돈이 나갈 거 아닙니까? 돈이. 돈 얼마 나갔고 그 사람이 무슨 교육을 했고 사장님한테 보고를 꼭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하고 싶은 말은 내부에서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품질관리 똑같이 하도록 실시할 수 있고, 2번에서는 외부 강사 초빙해서 직원들을 교육훈련 시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7번 문서 및 기록의 정리.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문서 기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문서를 작성하거나 개정했을 때는 품질 관리 업무 절차서에 따라 해당 문서의 승인, 배포, 보관 등을 할 것. 이거는 당연하죠. 회사에서 문서를 만들거나 그 문서를 뜯어 고쳤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법령에 맞춰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많이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회사에 맞춰가지고 좀 간편하게 좀 바꾸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실시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의 승인이라고 하는 거는 각 부서의 장한테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한 그 장은 또 사장님한테도 승인을 받아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OK라는 게 떨어지고 나면 배포, 복사 떠가지고
각 부서에다가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거를 역사를 기록해야 되니까 보관도 하겠죠. 그래서 승인, 배포, 보관. 승인은 자필로 사인합니다. 자필로 사인해서 승인받고 배포하고 보관하고, 물론 뭐 캐캐 묵은 사람은 도장 찍기도 해요. 자,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를 작성하거나 개정했을 때는 해당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에 그 날짜를 적고 개정 내용을 보관해야지만 됩니다. 참 글로 이렇게 해놨다는 게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실 건데, 우리가 품질관리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하라라고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 만약에 개정을 하게 되면은 새로 프린트를 하거나 그런 형태로 하지는 않고요. 대부분 그 빨간 글씨로 간단한 글씨들은 우리가 빨간색 볼펜으로 두 줄을 짝짝 긋고 새로 적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이러한 절차 내용이 많이 개정돼 가지고 우리가 그 내용이 좀 많이 바뀌는 경우에는 새로 다 작성을 하고 기존 거는 폐기 처분을 해요. 그럼 새로 작성을 하게 되면 그 작성해 있는 문서 앞에 우리가 날짜를 적고 며칠 날 어떤 부분을 수정했다, 이런 부분을 항상 문서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 이러한 것들을 뜯어 고쳤는 날짜를 적고 그 개정 내용을 보관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뜯어 고쳤는 내용이 뭔지 적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각 문서를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업무 그 품질 관리를 하는데 기존에 뭐 새로 바뀌었는 내용으로 하지 않고 뭐 1년 전 거를 만약에 했다라고 했을 때에 만약에 절차서에 그러한 것들이 안 적혀 있어서 그러한 내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적어놨는데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는 훈련을 하지 않아서 직원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걸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내용들도 다 적어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화장품이 탄생하기 위해서 행했던 모든 내용들이 역사처럼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딸딸딸 외우는 사람은 바보죠, 그죠?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된다고 했었어요. 이런 부분은. 자, 8번에 보시면 우리가 화장품 책판업자들 중에서도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책임 판매업자는 1부터 7까지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요, 적정한 제조 관리 및 품질 관리 확보에 관한 절차, 뭐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네모 안에다가 제가 지금 넣어 놨는데요. 우리가 수입 대행형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1인 기업 체계로 인터넷 사이트를 한 개 만들어 놓고 화장품을 직구로 명품 화장품을 소개하고 직구로 배달해주는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직원이 없는 경우도 많죠, 그죠? 그런데 직원이 없는데 교육을 시키고 훈련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 네모 안에 있는 요 내용은 이러한 문서는 네가 안 적어도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적정한 제조 관리 및 품질 관리 확보에 관한 절차. 자, 이거는 우리가 그 수입 대행으로 거래를 목적으로 내가 직구를 알선해 준 거잖아요, 그죠? 직구를 알선해 준 거기 때문에 내가 정식으로 수입을 했거나 제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 확보를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뭐 1인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을 교육이나 훈련에 관한 이러한 절차도 없어도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3번에 보시면 시장 출하에 관한 기록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왜? 인터넷에 손가락 한 개만 까딱거리면 어디에 뭐 팔았는지 다 튀어나오는데 쓸데없이 시장 출하에 관한 기록도 적을 필요가 없겠죠. 자, 4번에 보시면 화장품 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적정하고 원활하게 제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기록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화장품 공장에다가 주문하는 화장품 원주인이 아니고 나는 중간에 중개를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런 짓을 했다가는 두드려 맞겠죠, 그죠? 그래서 4번도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시장 출하에 관하여 기록할 것. 이것도 당연히 필요가 없겠죠. 왜? 3번에서 시장 출하에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하라라는 절차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록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6번 제조번호별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할 것. 우리가 수입하든지 아니면 제조하든지 할 때는 항상 제조번호별로
품질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직구는 이런 거 되게 편하죠, 그죠? 자, 7번에 보시면 품질 관리에 관한 기록 및 화장품 제조업자의 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제조일로부터 또는 수입인 경우에는 수입일로부터 우리가 3년간 보관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왜? 화장품의 주인이 아니고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네, 품질 관리도 안 하는데 뭐 그런 기록서도 당연히 없을 건데 보관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8번은 보시면 우리가 2번하고 겹치죠. 2번은 교육훈련에 관한 절차고요. 절차서예요. 절차 서류. 절차야. 교육훈련하는 방법에 대한 절차 서류고 8번은 교육훈련을 실시했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한 건데요.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직원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빨간색 안에 들어있는 요 내용 자체는요. 우리가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책판업자한테는 해당되지 않고 이러한 문서 자체도 필요 없다라는 건데 지금까지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5, 6회부터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시험 문제는 반드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 외우라고 제가 몇 번 강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에서 맞는 것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외우실 때 제가 지금 방금 설명했던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터넷에서 1인 체계로 혼자서 장사를 하고 있고 화장품 주인도 아니고 중개업자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대충 한번 읽어보셔도 네, 깬또를 짚어도 잘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 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품질관리 기준서랑 안전관리 기준서는 우리가 책임 판매업을 신고할 때에 내가 이러한 식으로 실시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기준서, 즉 매뉴얼을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용어의 정의, 안전관리 정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전확보 업무라는 게 나옵니다. 정의는 항상 주관식 시험 문제 단골 손님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화장품의 품질, 안전성, 유효성 그 밖에 적정 사용을 위한 정보를 우리는 안전관리 정보라고 했습니다. 자, 사용을 위한 정보라고 했어요. 적절히 사용하는 정보. 그 다음에 안전확보 업무란 화장품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 업무 중 정보 수집, 검토, 그 밖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업무. 즉,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원료가, 지금 뭐 오염돼서 뭐 사용하면 안 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그 외국에 모니터링 하는 게 책임 판매업자가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이러한 책임 판매업자가 미리미리 뉴스나 이러한 것들을 다 보는 이유가 괜히 내가 화장품 잘못 만들었다가 폐기 처분하면 돈이 날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실수로 소비자한테 팔게 되면은 우리가 위해 화장품으로 벌금이 나온다든지 뭐 업무가 정지된다든지 판매가 정지된다든지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리가 그렇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알아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이유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업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안전 확보 업무는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거다. 이렇게 묶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 확보 업무에 관련된 조직 및 인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사장님이죠. 사장님은 책임 판매 관리자 직원입니다. 두어야 하며 안전 확보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능력을 갖는 인원을 충분히 갖추어야만 하겠습니다. 책임 판매 관리자한테만 다 하라라고 하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왜? 책임 판매 관리자는 문서 귀신이라서 맨날 문서 적고 뭐 작성하고 뭐 정신없습니다. 그거 한다고. 정신없는데 다른 일까지 하라고 하면 못해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을 보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붙여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책판 관리자가 시키는 대로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가 있어야만 되겠죠. 그건 바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 정보 수집.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책임 판매 관리자에게 학회, 문헌, 그 밖에 연구 보고 등에서 안전관리 정보를 수집,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책판 관리자가 할 일이 너무 많죠, 그죠? 안전관리 정보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안전 확보 조치. 지금 보는 건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다음의 업무를 책임 판매 관리자한테 시키세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고요. 안전 확보 조치의 실시. 5번에 보시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다음의 업무를 책판 관리자한테 또 수행하도록 시켜야 돼요. 안전확보 조치 계획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안전확보 조치를 결정하고 이를 기록 보관해야 되고요. 안전확보 조치를 수행할 경우 문서로 지시를 하고 또 이 문서를 보관을 해야 되고 안전확보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한테 즉 사장님한테 문서로 보고를 하고 또 보관을 하시오. 어떤 일이 발생하든 문서를 적어서 보관하시오. 이 뜻입니다. 다른 거 그냥 줄줄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책임 판매 관리자의 업무에서 보시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다음의 업무를 직원인 책임 판매 관리자한테 또 수행하도록 또 시켜요. 안전확보 업무를 총괄하라고 시킵니다. 총괄하라고 말 안 해도 총괄하는 거죠. 위에 있는 일들을 다 실시하려면 문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예, 문서 귀신이 모든 문서를 다 만들어서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이 총괄이지. 네, 문서 적는 격리나 똑같습니다. 안전 확보 업무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되는 것을 확인하여 기록 보관도 해야 되고요. 안전 확보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문서를 보고하고 보관을 해야 됩니다. 어떻든 다 결론은 직원인 책판 관리자는 문서로 다 주고받고 마지막에 사장님한테 문서로 보고한 뒤에 다 보관해라 그냥 그런 뜻입니다. 안전확보 업무를 총괄하고 그게 그냥 핵심이고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이러한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뭐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외우라고 하면 잘 못 외우시죠, 그죠? 저는 보통 외울 때 저도 뭐 이거를 완벽하게 외우지는 못해요. 근데 대부분 깬또 짚을 때 좀 쉽게 그냥 외웁니다. 뭐 위반 사항이 좀 가벼운 거는 대부분 제조업자나 채권업자 같은 경우에 시정명령이나 뭐 1개월 이 정도 수준으로 대부분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1, 3, 6, 12 이게 일반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개월수죠, 그죠? 그래서 보통 저는 3, 6, 12 요 숫자를 좀 많이 외우고 있고요. 아니면 보통 뭐 1차 2반 정도만 저는 외우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이런 그 맞춤형 화장품 관련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면 외우지 않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대부분 이 행정처분 시험 문제는 2회에 한 번꼴로 시험 문제 한 번 나오거든요. 지난번에는 지금 행정처분 시험 문제가 안 나왔죠. 그러면 올해 나올 가능성이 좀 큰데 올해 나와도 제가 볼 때는 책임 판매업에 관련되어 있는 행정처분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책임 판매업에 관련되어 있는 행정처분이 2개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2개를 포함을 해서 저는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뒷부분이 나올 때 그때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